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2살 된 여성입니다. 전업주부고요. 남편은 대기업 기획실에 다닙니다. 양가 모두 부유해서 사는 건 풍족해요. 저는 원래 타고나길 체격이 통통했고 또 목소리 타고나길 음역의 폭이 넓고 성량도 풍부해서 어릴 때부터 성악하라는 소리를 들었고 결국에 전공을 했습니다. 저는 대중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딴따라가 되는 꼬라지를 보느니 머리로 홀라당 깎아서 절로 보내겠다는 친정아버지의 말씀에 꺾여서 일찌감치 가수는 포기하고 시집을 왔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에게요. 남편은 대학 시절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음악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우던 소년이었어요. 저 21살에 남편은 14살 중학생이었습니다. 세상에 7살이나 어린 남자하고 결혼을 했느냐 놀라시고 싫어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하자고 한 거 아니고요. 남편이 죽자사자해서 했습니다. 아이고, 결혼까지의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지만 생략하고요. 다만 저희 시부모님들이 넉살이 좋은 저를, 당신들을 친딸같이 대하는 저를 많이 좋아하셔서 허락을 쉽게 하셨다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162에 체중은 65kg입니다. 네, 우리나라 평균치 여성보다 많이 통통한 편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이 어린데 한 10살은 더 어려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살집이 있기 때문일 것이고 남편은 또 타고나길 워낙에 동안이라서 지금도 청바지 입고 나가면 늙은 복학생 정도로는 봐줄 사람이거든요. 저는 체격답게 마음이 넓다고 해요. 태어나서 이날까지 저 싫다는 사람 못 봤습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1014호 아기 엄마하고 903호 아기 엄마가 회사에서 늦는 날은 어린이집 막차 타고 오는 아이들을 받아서 집에 데리고 있어달라고 전화를 해요. 제게요. 그거 웬만큼 좋아하고 믿는 사람 아니면 하기 어려운 부탁이죠. 그 부탁 거절해본 역사가 없고 저는 또 그걸 즐깁니다. 아이들 맡아서 맛있는 저녁 먹이고 씻기고 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요. 물론 대가는 없습니다. 그래서인가 우리 아파트에서 저 싫어하는 엄마들은 없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이쯤으로 마치고요. 제가 이 사연을 적게 된 건 제 남편 이야기를 하려고요. 만사 낙천적이고 사람 좋은 제게, 사는데 부족함 없는 제게 유일한 아킬레스건은 7살 어린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워낙에 노는 걸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친구들을 좋아해서 회식 때나 친구들 모임에는 거의 제정신을 잃는 정도로 마십니다. 아니, 이해를 못하겠는 게 무슨 술을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시냐는 거죠. 남편 회사는 또 무슨 놈의 회사가 일주가 멀다 하고 회식을 하는 거예요. 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요, 부서의 신입사원 2명 입사 기념으로 회식한다는 이야기는 아침에 들었는데 11시가 넘어서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남편 혀가 꼬여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안되겠다고 옆에 다른 동료 좀 바꾸라고 했더니 서교동 어디라고 알려줘서 그 밤에 차 끌고 남편을 데리러 갔습니다. 갔더니 저를 처음 보는 신입사원 고개를 푹 숙여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 차장님 모시러 오셨군요, 사모님. 저는 이번에 기획실에 입사한 A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제 얼굴에 묻은 나이를 보면 차장님 와이프라고 착각할 만하겠지만 그거 기분 엄청 안 좋더군요. 토정 충청도 예산 양반임을 늘 자처하는 술 취한 피 차장님은 그날도 남편을 데리러 온 저를 보고 올라 재수씨 오랜만이요. 지금 이날 금요일 회식은 그래도 좀 풀린 시절인게 전국적으로다가 회식하는 분위기일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후에 또 회식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이 자정이 넘어서도 또 안 들어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어디야? 여보 나 집 앞. 목소리 들어보니 또 제정신이 아니게 펌하셨고요. 술 취해 현관키를 제대로 못 열어 헤매는 소리에 방에서 나와봤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들어오고요. 하도 열이 받아서 팔뚝이며 등허리 마구 때렸습니다. 퍽퍽 소리 나도록요. 아야 여보 왜 이래. 여보 누나 아파. 아프다고 그만 때려. 그럼 아프라고 때리지 예쁘다고 때릴까? 너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여? 네가 남편이냐 왼수냐? 나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버리겠어. 넌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냐? 왜? 나 죽으면 어린 년한테 새장가 가려고? 그러고 악을 쓰고 있는데 뒤에서 우리 피 차장님, 우리도 이런 때는 뭔 좋은 일 났다고 팔짱 찌고 앉아서 구경이나 하고 있으면 못 쓰는 거 아니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 아파트로 이사 오신 피 차장님과 신입사원이 남편을 집까지 데려다 주신 거죠. 이렇듯 회사에서도 7살 연상의 우리 부부는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뿐인 줄 아세요? 친구들하고 만나면 허구한 날 게임방이고
롤이든 배그든 한 판에 40분 내지 1시간 정도라고 치면 아무리 게임 중독이라고 해도 한 판 끝나고 카톡 답심 정도는 해줄만 한데 친구들하고 그놈의 게임방에만 가면 함흥차사인 겁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시할아버지 제사 때문에 시댁에 가야 하는데 게임방에 가서 카톡도 안 받고요. 남편이 자주 가는 게임방으로 남편을 찾으러 가서 픽업을 했고 운전하면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친구들이라고 하나같이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나이값들 좀 해라. 남편 친구들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집에 들어오기 싫다고 그랬어? 아니, 나이 많은 게 무슨 자랑이야? 툭하면 나이로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그래. 그리고 아무리 아줌마라지만 차림새가 그게 뭐냐? 제 차림새가 좀 그러긴 했습니다. 집에서 전 부치다가 그거 싸들고 30분 거리 시댁으로 가는 길인데 뭘 꾸미고 할 게 있나요? 남편이 제 나이 때문에 신경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친구들 앞에서 그래서 창피했나 싶어지니까 슬슬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지난 겨울에도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일요일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을 하는데 아이들하고 남편이 제가 안 보는 사이에 장난감, 카보 신상품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킹 다이저부터 이글 하이더를요. 계산대에서 제가 그 장난감들을 빼려고 하니까 남편이 다시 집어넣었고요. 계산하던 직원들이 아이들에게 역시 삼촌이 최고구나, 너희들 좋겠다. 큰애가 삼촌 아니에요, 우리 아빠예요. 직원이 당황하더니 남편분께서 아주 젊게 보이시네요. 미안해서 말을 더듬고요. 이런 비슷한 일 정말 많습니다. 아파트 다른 동 앞을 지나면 별로 안 친한 엄마들은 저희 부부를 보면 저 와이프는 이모라고 해도 믿겠다. 남편은 나가서 총각 행세해도 되겠네? 어쩌면 저리 얌전하고 예쁘냐, 남편이? 아니, 남이사 젊은 남편하고 살든 말든 왜들 그리 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불그락 푸르락 하면 남편은 여보, 다 당신 능력이야. 부러워서들 저래. 아무나 젊은 남편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 최소 당신 정도는 돼야지. 안 그래도 지난 겨울에는 주름도 많이 늘고 한참 제 나이에 신경 쓰기 시작하는 때였는데 남편이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온 거예요. 생전 손에 뭘 들고 다닌 적이 없는 남편이 손에 쇼핑백을 들고 들어온 거죠. 오다 보니까 우리 저기 건널목 건너서 화장품 가게가 새로 생겼더라고. 당신도 내 눈가 주름 잡힌 게 보기 싫지, 그렇지? 아니 그게 아니라 여자들 다 미리미리 예방하잖아. 당신이 여자들이 미리 예방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당신 밖에서 다른 여자하고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듯 슬슬 제 마음에 심한 마가 끼기 시작하기도 했고요. 그 와중에 지난 연말에 남편이 22년 만에 대대적인 초딩 동창회를 간다고 나간 겁니다. 22년 전에 졸업한 후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된 건 처음이라고 들떠서 나가더라고요. 기분 좋게 마셨는지 기분 좋게 적당하게 취해서 들어온 남편에게 재미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재미있었다고 하면서 남편이 당신 이 알지? 하는 거예요. 이가 누구야? 아니 왜 나랑 같이 당신한테 피아노 배우더니 알아. 그 애 이민 가지 않았었어? 응, 거기서 한국 교포하고 결혼하고 몇 년 전에 나왔더라고. 고국이 그리워서 나왔다는데 남편 따라 나온 거래. 그래서 이도 오늘 나왔어? 응. 반가웠겠네. 둘이 그때 약간 썸씽 있었잖아. 내가 막 놀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전히 예뻐? 예뻐. 나이 먹으니까 더 예쁘더라. 남편이 외무부에서 근무한대. 그래서 한국에서 산대? 얼마나 반갑던지. 홍대 앞에 입시 미술학원 기업식으로 크게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월급제 원장으로 들어갔나봐. 회사하고도 가까워서 내일 점심 같이 먹기로 했어. 그 애가 미대 갔었나? 프랑스 국립미술학교 보자르 졸업했다네. 당신하고 결혼했다니까 난리더라. 당신 보고 싶다고. 그래? 뭐 기회되면. 근데 어디서 살아? 당산동에 올 때 같이 왔어. 그런데 그 후로 며칠간 남편은 밥만 먹으면 드러누워 TV나 보던 사람이 TV도 안 보고 소파에서 내내 카톡만 하고 있는 겁니다. 카톡하면서 남편이 제게 여보, 이가 당신 보고 싶다고 좀 물어봐달래. 집에 와도 되냐고. 당신 이하고 지금 카톡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내? 응. 아니 무슨 말이 할 게 그렇게 많아. 22년 만에 만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할 말이 많지. 며칠 후 제가 집으로 초대해서 이 부부가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 선생님은 여전하시다. 딱 선생님과 제자 포스 풍기는 부부네. 하하. 이에 남편이 우리 남편 보고는 이 사람이 남편분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한번 뵙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남편분을 되게 좋아했다면서요.
그러고는 제게 남편분이 학교 다닐 때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되게 많았다고 하던데 진짜로 뵈니 이해가 가네요. 회사에서도 여직원들에게 인기 많으시겠는데 댁에서는 신경 꽤 쓰이시겠는데요. 이는 정말 여전히 코스모스같이 여리여리하니 예쁘더군요. 제 자신과 비교해보니 저는 드럼통, 은경이는 코스모스더라고요. 그리고 새삼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보니 정말 남편이 잘생겨, 아니 심지어 예쁜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내 남편이 저렇게 잘생겼었나? 정말 청바지 입혀내놓으면 복학생 정도로 보이게끔 어려 보이기도 하고요. 그 후로도 남편은 밤이면 계속 이와 카톡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양쪽 집 부부가 다 만나서 밥 먹은 사이인데 그걸로 꼬투리 잡기도 애매하고 저는 속만 알았죠. 한마디로 속이 아예 부글부글 끓은 거죠. 며칠 후에도 남편은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 다음날 깨서 남편이 벗어놓은 옷을 보니 와이셔츠에 정말 그 흔한 의심 스토리로 여자 화장품이 파우더가 묻어있는 거예요. 저는 방으로 뛰쳐들어가 자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당신 어제 누구랑 마시고 들어온 거야? 아이 또 왜 그래, 아침부터 친구랑 마셨어. 어떤 친구? 그리고 친구랑 마시면 마셨지 와이셔츠에 왜 여자 화장품이 묻어있는 거냐고. 그걸 내가 알아? 몰라? 당신 옷에 묻은 걸 당신이 모르면 누가 알아? 아이 자는 사람 깨워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제 누구랑 마셨냐고. 이하고. 그래서 이에 화장품이 왜 묻은 거야? 그걸 내가 알아? 이는 가정 있는 여편네가 왜 남의 남자하고 허구한 날 카톡질해. 심지어 따로 만나 술을 마셔? 제가 그렇게 가자미 눈을 뜨고 의심하는데도 이것들이 허구한 날 카톡질인 겁니다. 아니 제가 신경 쓰는 것 같으면 알아서 그만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나의 제가 보란듯이 대놓고 카톡질을 하는데 그걸 매사에 따따붙다 따지기도 그렇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먹거든요. 제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가 넘도록 먹고 또 먹고 계속 먹고 있는 모습을 남편이 보고는 당신 또 왜 그래, 작년인가 다이어트 선언하고 잘 지키는 것 같더니 왜 그래 당신, 그러다 몸에 이상 온다. 그래 많이 먹고 몸에 이상 와서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지? 그럼 날씬하고 예쁘고 어린 년이랑 새장가가고 좋을 거 아냐.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해. 당신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그때부터 남편은 제가 먹을 때마다 무안을 주고 창피를 주고 하더라고요. 그만 먹게 하려고요. 그렇게 스트레스 준다고 내가 먹는 걸 포기할 줄 알아? 한국에서 제일로 가는 뚱뚱한 아줌마가 내 목표야.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먹기 싫어도 더 먹고 그래가면서 제일 뚱뚱한 아줌마를 목표로 일로 매진할 거야. 그러면서 마구마구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샤워를 하는 틈을 타서 남편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세상에 은경이와 카톡을 한 메시지가 가득한 거예요. 쭉 돌려봐도 끝이 없어요. 기가 막혀서 내용을 들여다보니 뭐 거의 연애하는 남녀같이 뭐 먹었냐부터 별 이야기가 다 오가더군요. 저와는 대화가 안 된다는 대목을 읽으면서 예민해져 있는데 바로 그 순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신자 이름이 없는 번호요. 아주 새파랗게 어린 년 목소리. 저는 순간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리면서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건 또 뭐지 싶었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실례지만 K씨 핸드폰 아닌가요? 맞아, K씨 핸드폰. 그런데 너 누군데 밤늦게 남의 남편에게 전화질이야? 여보세요, 혹시 언니예요? 나예요. 고모가 웬일이에요? 이 번호는 뭐예요? 나 오늘 오후에 핸드폰 바꿨어요. 지금 다 전화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언니 전화 매너 왜 그래요? 남편은 씻다 말고 나와서 이 상황을 다 본 거죠. 당신 거의 병이다. 창피한 줄 알아. 며칠 후 남편은 또 회식이라고 늦는 겁니다. 마침 집에 전자모기약이 떨어져서 편의점에 사러 가는데 거기에 차장님이 아들하고 와서 과자를 사고 계신 겁니다. 피 차장님이 올랄라? 아니 우리 K대리 사모님이 이 밤에 웬일이시래? 금은 보화 같은 남편 옆에 안 계시고요. 별일일세. 저는 머리 뚜껑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 회사 회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어디 가서 누구랑 뭘 하느라고 10시 30분이 넘는 이 시간까지 안 들어오는 건지 부들부들 배신감에 견딜 수가 없더군요. 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홍대 2의 화실 앞으로 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두년놈에게 전화를 번갈아가며 계속했는데 둘 다 안 받았고요. 은경의 화실은 고산 입시 생일도 있고 보통 11시 넘어서까지 하거든요. 평일임에도 2의 미술학원은 불이 꺼져 있더군요.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화실 인터폰을 미친 듯 눌렀어요. 2층은 가정집이었는지 누가 내려다보고 나서 술 취한 사람이 그러는 줄 알고 신고를 한 겁니다.
저는 인근 지구대로 끌려갔고 남편이 불려왔어요. 남편 도착 40분 후에 이 부부도 왔고요. 남편은 친구들하고 PC방에 있었고 은경이 부부는 심야 영화 보다가 연락받고 달려온 거고요. 이해 부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인터폰을 핸드폰으로 가격해서 파손 입힌 것과 약간의 소동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남편이 저를 딱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오해가 제일 무서운 거죠. 제가 보증합니다. 이 둘은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친구 이상도 친구 이하도요. 그렇지만 한번 시작된 의심은 지울 수가 없었고 저희 남편의 핸드폰, 카드 사용 내역, 차량 블랙박스 등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체크하는 걸 제 남편이 눈치를 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남편 철저하게 깨끗하게 흔적을 남기지 않더군요. 어느 순간이 지나자 타고나길 패평한 성격의 저는 남편의 말처럼 제가 지나치게 의심하는 병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남편과 A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하니 또 별게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SNS를 하거든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주로 물건을 구입해요. 특히 수제임이나 수제빵 같은 거요. 며칠 전에도 늘 그렇듯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무심코 둘러보기를 했습니다. 소파에 드러누워 별 생각 없이 스크롤을 내리다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야경이 보이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딱 저희 부부 침실에서 보이는 딱 그 포커스의 야경이요. 우리 집은 양천구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하이페리온이거든요. 52층에 사는데 우리 집에서 보이는 야경과 너무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반가워서 아래 위층 누군가의 인스타인가 보다 해서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이의 인스타였고 이가 제 침실에서 찍은 사진인 겁니다. 바로 며칠 전 출근하는 남편만 두고 제가 아이들과 여행을 다녀왔던 그 며칠 중에 토요일 오후에 제 남편하고 제 침대에서 뒹굴었던 거예요. 저는 사진들을 모두 캡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저를 능멸한 겁니다. 한마디로 저를 가지고 놀았어요. 저는 이혼하기 위해 소송을 걸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고 증거는 빼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화장을 하고 제일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한 후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었죠. 남편이 그러더군요. 어떻게 할 생각이야?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생각이야. 이건 바람을 피고 안 피고의 문제가 아니야. 니들 둘은 나를 가지고 놀았어. 그리고 인스타에서 유명한 이혼 전문 여성 변호사를 찾아갔고 변호사와 많은 의논이 오고 갔습니다. 저는 결코 이를 찾아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야, 불륜을 저지르고 다닐 때는 세상 행복했겠지. 행복했으니 그 행복에 따르는 대가, 책임을 져야지. 한번 당해봐. 얼마 후 이가 미술학원에 출근했더니 미술학원 이사장님이 부르더래요. 법원으로부터 온 명령서를 보여주는데 월급 가압류 결정문, 바람핀 증거가 명확하니 상관했던 이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했던 겁니다. 급여에다가 가압류를 한다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바로 사회적 매장이 되는 겁니다. 법원에서 내린 명령은 위자료 청구 2천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이 될 때까지 매달 월급의 2분의 1 떼가는 거죠. 정말 한 번으로도 엄청난 망신인데 지옥 그런 지옥이 없는데 그걸 2천만 원이 채워질 때까지 매달 하는 겁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을 시작하는 내내 저를 부르짖더라고요.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 당신하고 살면서 딱 한 번이라고. 그것도 단지 원나잇 같은 몸바람이라고. 그것도 한 번 못 봐주냐? 세상에 그런 바람 한 번 폈다고 이혼하면 대한민국에 이혼 안 하고 남는 부부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해? 난 이혼 못해. 내가 왜 이혼을 해? 내가 남의 집에 돈을 퍼날랐냐? 이와 살람이라도 차렸냐? 이혼 못하겠다고 뻗팅기거나 말거나 저는 이혼 소송 중에 있고요. 저는 저 자신에게 자신을 갖기 위해서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피나게 안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바나나 1개, 점심에 닭가슴살 샐러드 한 접시, 저녁에 우유 한 잔, 바나나 1개 먹은 게 다예요. 필라테스 학원도 다니고요. 피부 마사지도 일주일에 3번은 다니고 있고요. 구독자 여러분, 제 생각에 저는 제가 꽤 깔끔하게 하고 미련 없이 울고불고 하지 않게 일을 잘 처리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의견 남겨주시면 기운내서 열심히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